1990년대까지 상속세는 재벌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76억 3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당초 신고액보다 26억 2천만 원이 더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부과된 상속세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그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집중을 막는 마지막 그물입니다.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머물렀습니다. 최고 세율이 매우 높았지만 조세 저항은 크지 않았습니다. 누진세율 제기로 된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5%에서 60%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자 정부는 상속세의 문턱 역할을 하는 공제 금액을 크게 상향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공제 금액을 넘어야 상속세를 내는 만큼 당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습니다. 지난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이 46년 만에 가장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상속세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1997년부터 적용된 이 공제 한도는 2024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 조정도 2000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 음마아파트 가격은 10배 이상 올랐고 화폐 가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79살인 김기태 씨의 요즘 고민은 배우자와 세 자녀가 짊어지게 될 세금 부담입니다. 40년 넘게 보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현 제도의 공제를 모두 동원해도 상속세가 4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투기 목적도 아니고 투자 목적도 아니고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집 자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해오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상속세를 내고 어째야 뭐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았고. 상속인의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은 현재 5억 원으로 설정된 일괄 공제입니다. KBS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일괄 공제를 7억 원, 10억 원으로 올렸을 때 상속 재산별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상속재산 30억 원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인 상황에서 일괄 공제액을 7억 원으로 올리면 상속세는 약 18% 줄어듭니다. 10억 원이 되면 세 부담이 45% 감소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보다 적으면 세액 감소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2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 공제가 7억 원만 돼도 상속세가 32%, 10억 원으로 오르면 70% 줄어듭니다. 반면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효과가 줄어 100억 원이 넘어가면 10% 미만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상속세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지금 대상이 되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마. 공제 한도를 올리면 물가와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과세 대상으로 편입된 상속인들의 부담이 매우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2008년에 한 차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세율, 최고세율은 33%고 15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은 24%, 그 아래는 15%였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 정도로 세율이 내려가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는 2명, 상속재산이 20억이면 세액이 1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62% 줄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40억 원이면 55%, 100억이면 세액이 27억 9천만 원에서 17억 원 수준으로 39%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효과가 큰 것 같지만 공제한도 확대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에게도 혜택이 크다는 점입니다. 공제한도를 늘릴 경우 고액 자산가의 세액 감소 효과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최고 세율을 내려보니 이들이 40%가량 상속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부자 감세 비판이 세율 인하 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결론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당정은 공제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고 세율 조정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230억 원의 자산을 남기고 숨졌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10명, 상속세는 9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이 신용불량자라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녀가 못 내는 몫을 다른 자녀들이 나누어 내야 하는 상황.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가압류까지 걸렸습니다. 한 명이 체납자이고 신용불량자인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책임을 지고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원수처럼 지내서. 그래서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큽니다. 숨진 사람의 재산에 세금을 물리지 말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자는 개념입니다. 앞선 사례처럼 아버지가 230억 원을 남겼는데 나는 10억 원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10억 원에 대해 세율을 따져 세금을 내면 됩니다. 분쟁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이 매겨지는 몫인 과세 표준이 줄며 세율이 내려가 감세 효과도 예상됩니다. 각자가 받은 상속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내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이 분산이 되니까 상속세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죠.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연구 용역을 의뢰했지만 그 결과는 비공개로 붙여졌습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지금과 똑같이 설정했습니다. 먼저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10억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일 때 상속세는 714만 원, 오히려 늘어납니다. 5억 원으로 액수가 큰 배우자 공제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정도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유산취득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이보다 많으면 유산취득세가 유리합니다. 20억 원일 때 현재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1억 1천만 원 선입니다. 2천만 원 덜 냅니다. 상속액이 늘수록 세액 감소폭이 커집니다. 상속 재산을 나누면서 과표 구간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유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유산취득세인 경우 100억 원을 물려받을 때 세금 감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뜻밖의 문제는 가족 숫자입니다. 유산취득세 구조상 상속받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뿐인 경우 자녀 1명당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려도 상속 재산 50억 원까지는 현재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자녀 1명이 일반적인 지금 세대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전환이라면 유산취득세 전환 시 각종 공제를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